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입니다. 네. 그런데 코스피가 강보합권까지 지금 어휴, 살짝 좀 감사합니다. 올라와 있고, 네, 네.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 오늘도 시장 상황 끝까지 저희도 함께 좀 네. 보면서 또 연금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김채원 차장님 얘기 들어봐야죠. 홈스타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멀리 가 있는 거죠? 나와주세요. 아, 옆에서 어. 딴짓거리 좀 하시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막 뭐도 뭐 쇼핑도 검색해보시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사실 저희가 퇴직연금 부서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그리고 강미환 어드바이저님이 말씀하셨던 개인연금까지 포함해서 퇴직연금까지 해서 3층 연금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직 그것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부족하죠. 네. 우리는 많이 또 써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써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개로 부족한 우리 노후 현금 흐름을 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아, 주택연금. 연금 상담하면서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납니다. 네. 아, 찬홍 씨, 나 집이 한 채밖에 없다. 뭐 팔자니까 이제 뭐 우리 자식들이 반대하고 있고 안 파니까 돈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상담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 저는 집이 없는데 부럽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약간 화를 내시긴 하던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럴 때 필요한 주택연금. 게 주택연금이죠. 집은 그대로 두고 매달 현금으로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근데 항상 물어보시는 게 나 어디 가서 사냐고. 그렇죠.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기대됩니다. 주택연금 정의부터 그럼 갈까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맞습니다. 네. 뭐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름 그대로 주택연금입니다. 네. 내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맡겨야 됩니다. 맡기고 국가나 요즘에는 금융기관들도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연금식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공식 명칭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장제도. 기네요. 복잡하죠. 이렇게 아무도 안 부릅니다. 그냥 주택연금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래 내 집이 결국에는 잡히는 거 아니야 담보로 잡혀 네,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니야 그러면은 집을 뺏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아, 집을 뺏긴다면 사실 아무도 하지 않겠죠. 그렇죠. 집은 계속 내 명의 그대로 유지되고요. 정말 그 집에서 사망하실 때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네. 그 어느 누구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사망 시점 이후가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망 시점 이후에는 국가가 그 집을 판매를 해서 그동안 지급했던 연금액을 회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 정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질문들은 오늘 뒤에서 준비해놨기 때문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후불이라는 표현도 좀 맞습니다. 저희가 어울릴 카드 것 결제, 같기도 신용카드 하고. 결제할 때 뭐 10개월 후에 결제하는 네. 뭐 후불 결제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요. 가입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3, 40대도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는 좀 길게 연금을 받아볼래. 맞습니다. 가입을 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30대, 40대까지 우리가 당장 지금 연금을 책임져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이것은 배우자 중 한 분만 해당이 되면 되고 그리고 가입 주택의 시가가 12억 원 이하가 있었지만 이 요건이 이번에 25년도 하반기부터 조금 완화가 돼서 네. 좀 비싼 아파트들도 이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1인 이상이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연금. 세 가지 조건이라기에는 이제는 12억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건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네. 기준이 금액이- 달라지는 건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거의 되는데 없어지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게 공시지가가 12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내 12억 원짜리 아파트 가입되냐? 13억 원에 실거래되는 아파트가 가입이 되냐라고 공시지가하고도 물어보는데 아. 우리가 그쵸. 어떻게 알고 있는 공시지가와 네. 실거래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또 정보연부장님한테 물어보고 왔습니다. 아, 우리 부동산. 맞습니다. 네. 부동산 박사. 12억짜리 우리 실거래 얼마쯤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한 15억에서 17억까지 올라간다 그 하시더라고요. 정도로 차이가 좀 맞습니다. 있군요. 네. 분명히 공시지가와 이제 실가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라도. 네. 그 정도 금액이라면 가입은 다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부부 중 한 명은 꼭 실거주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확인합니다. 아, 그래요?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대출 규제가 6억 원 이상까지도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도 항상 실거주. 너의 집에서는 너가 직접 살아야 된다라는 실거주 요건이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는데 네. 주택연금에서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잠깐 비워도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공사로 뭐 집을 비우는 경우 병원 입원
요양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이 정도만 인정이 되고요. 아하. 또 우리가 전대라고 하죠. 회사에 이게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 주택연금을 한 게 이미 주택 계약을 했는데 다시 전세를 주면 전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전세를 주거나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돌리는 이런 경우에는 네. 실거주 위반으로 주택연금이 강제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증거를 제출하거나 뭐 철저하다고 예민하다고 맞습니다. 하시니까 뭐 어떤 게 될 수 있어요, 증거가? 여러 가지가 네. 있습니다. 어. 우리가 집을 살 때 본인이 살고 있는 게 확인하는 게 뭐 전입세 날람표, 뭐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이게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너무 에어비앤비처럼 많이 나온다든지 그렇구나. 건강보험, 뭐 지역 가입자 여부 네. 이런 것으로 체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은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체크를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박탈 말고의 뭐 페널티 같은 건 없는 거죠? 박탈시키는 박탈되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받았던 그것을 원금만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그럼 약간 그 벌금 같은 맞습니다. 느낌으로 그 이자까지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분명히 은행 이자보다 높지 않겠습니까? 꽤 높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정직하게 사는 게 돈 버는 길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그래 도대체 내 집을 담보로 얼마를 좀 받을, 내 노후를 위해서 얼마를 좀 받을 수 있을까 네. 궁금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70을 또 바라보시는 60대이신데 70세 어르신이 3억짜리 아파트를 네, 소유하고 맞습니다. 계십니다.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보통 70대 어르신분들이 저희 부친 모친도 비슷한 나이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비싸면 많이 나오겠죠. 간단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3억 정도라면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 쪽에 있는 소도시 저 대구에서 있지만 네. 대구에도 3억에서 5억짜리 아파트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방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렸는데 연세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나눠드리면 네. 60세 기준으로는 한 55만 원?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뭐 65세는 62만 원, 70세는 68만 원, 뭐 80세는 95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것보다 늦게 받으면 많이 받죠. 이것처럼 내가 연금을 늦게 받기 시작하면 당연히 많이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이 늦게 맞습니다.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언젠가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지만 네. 대략적으로 돌아가시는 연령대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받을수록 빨리 많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계산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집값도 중요한데 나이도 만만치 않게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이거 맞습니다. 중요하다. 나이가 훨씬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오.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과 연장 수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저희가 가장 중요했던 게 손익분기점이라고 와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지 이득이냐 국가한테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냐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나 그럼 이거 주택연금 몇 살까지 살아야지 내 원금보다 많이 받고 나는 하나하나 갈 수 있냐. 되게 특이한 게 빨리 가입할수록 우리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가입하면 뭐한 88세까지 살면 난 이득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래요? 70세에 가입하시게 되면 금액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 금액으로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만약 70세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한 88세 정도가 손익분기점입니다. 반대로 60세, 55세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93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이론적으로는 손익분기점 나이가 올라가지만 네. 이게 이미 주택연금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건 신경 쓰시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알고는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집이 뭐 비싼 게 중요한가요? 상황이 10억 중요하죠. 이하라고 하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상황이 중요하죠. 내가 상황이 중요하다. 지금 5년 정도는 집을 안 팔고 버티면서 이 상황에서 연금을 안 받고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부동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요? 뭐 저는- 얼음이죠, 얼음. 네. 전 못 보고 오를 있습니다. 거라 보십니까? 네. 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 아직 뭐 횡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내신 떨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르는 게 바라고 있지만 사산이니까. 정책이 워낙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저희가 보다 보면 이 주택연금을 할 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지금 주택연금에 게시하면 그 10억을 기준으로 내 연금이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부동산은 좀 불장이라서 올라가고 있다. 화랑이다. 15억이 됐다. 근데 내가 사망을 했다. 그 차액 5억은 어떻게 되냐? 굉장히 불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국가 입장에서는 10억을 기준으로 가져갑니다. 굉장히 페어하죠. 근데 반대로 10억짜리가 5억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90살까지 안 살고 80살, 뭐 75세만 넘어도 이득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과연 이 손해를 떠안을 것이냐? 당연히 국가가 떠안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연금의 제도 자체가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유리하게 구성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면 집값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조금 늦게 받을수록 뭐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조금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집값이 낮아도 이제 네. 금액을 상황에 좀 따라 많이, 다른 거예요. 집값은 말 그대로 10억이면 많이 받고 3억이면 그 맞춰서 연금액이 계산되는 구조일 뿐이지 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금액이 3억짜리 사례를, 사례도 해주세요. 여러 네. 가지가 있었는데 네. 사실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제가 또 공기업들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연금에서 공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은퇴하시고 IRP를 상담하다 보면 네. 그 사모님들도 많이 만납니다. 사모님. 네, 보통 공기업 한국 뭐 전력, 한국 전력기술, 뭐 도로공사 이런 분들 워낙 우리 어르신 형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퇴직하시고 그때 또 상황이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우리 집 재무부 장관한테 다 맡긴다. 나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 와이프랑 해라라고 해서 인연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그러면 그 남편분께서 제 고객님께서 돌아가셔서 사모님께서 내가 지금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좀 급해서 빨리 쓰고 자녀분들한테 좀 물려주고 하다 보니까 집이 없다. 지금 한 4억 정도짜리 대구에 집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좀 되게 고민하셔서 팔고 원룸으로 가시는 것까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실 주택연금 좀 공부를 하게 했던 거예요. 네. 저도 정말 몰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좀 여러 번 알아보니까 집으로 차라리 연금을 하고 어차피 자녀분들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면 끝까지 여기서 사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컨설팅을 해주셔서 국민연금 받으시고 여기 주택연금을 했을 때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그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뭐 할머니 한 명 사는데 정말 큰 고민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건 진짜 정말 든든한 힘이 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연금을 받는 방식도 좀 다양할 것 같아요. 그냥 방식이 뭐 여러- 일시로 맞습니다. 이렇게 받는 분들도 좀 계실 네, 것 맞습니다. 같고. 네. 종신형이라는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말에 저희가 또 확 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살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받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주택연금을 저희가 컨설팅할 때 일단 이거를 종신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종신으로 깔아놓은 상태에서 퇴직연금과 우리 개인연금을 언제부터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소비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확 받아버리고 나중에 주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컨설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종신으로 간다. 종신형. 그렇죠. 네. 확정 기간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그럼 10년 동안 무조건 받을게. 20년 동안 받을게. 정해진 기간 동안 더 많이 받는 대신에 사망하면 지급이 종료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택연금을 하실 정도의 내 연금 흐름이라면 종신으로 가져가시고 10년이나 20년 정도 내가 좀 끊어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네.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집을 다운그레이드하고 그거를 차라리 연금저축이나 IFA에 넣으셔서 거기서 지급을 받으시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지금 상황에는 조금 더 괜찮을 수가 있죠. 세금적으로도. 네. 그리고 뭐 대출 상환력. 우리가 집값이 20억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좋죠. 근데 대출이 18억입니다.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는 나머지 2억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국가도 장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출금을까지 우리가 떠안으면서 그거를 연금으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출 상환형이라고 해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먼저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 있는데 네. 들어보시니까 종신형이 제일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종신형이 대부분 제일 하시는 평생 지급된다는 이 말이 정말 제 든든해. 생각에도 뭔가 든든한 게 있고 이것 때문에 과거에 연금저축이 네. 이 사례를 가지고 보험사에 정말 많이 갔던 이유가 종신이 있습니다. 종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신으로 드립니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를 이전하는 이런 과도기적 상황이 있었다. 우리 대본에 없긴 한데 차장님 네. 부부가 네. 각자 한 채씩 있으세요. 네. 그거 둘 다 가입을 할 수가 있나요? 둘 다 저도 공부 좀 해봐야겠네요. 그거는 한번 알아보도록 저도 확인해서 댓글로 나중에 한번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스가 상당히 많으니까. 어, 이렇게 진짜 많을 공부를 것 한다고 같아요. 하는데도 물어볼 때마다 저도 약간 뇌정지가 오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지금 티님도 만약에 연금 수령 중에 재건축 들어가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것도 하나의 맞습니다. 사례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예전에 상담을 했던 경험은 있는데 네. 약간 네. 법이 업데이트 됐다 하더라고요. 또 바뀌었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수많은 네. 사례가 있어서 부동산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지 않습니까? 집을 살 때 중도인출할 수 있다. 전세 자금으로 했다.
근데 여기서 반대로 땅을 사서 내가 집을 올린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집이라는 걸 보는 기준도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골치를 썩였는데 네. 집으로 보는 비중이 주거용과 사무용 있지 않습니까? 51%가 되면 중도인출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집을 땅을 사서 내가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축사다. 내가 올리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내가 건축사 사무소에 용역을 줘서 올리는 경우도 그렇죠. 있는데 서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런 상황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늘 주택연금이 이런 것들이다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택연금 전문 상담센터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인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 있다면 저도 배우고 저도 인계를 해드리고 해야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네. 말씀해 주신 연금 수령 방식 크게 세 가지 있었는데 확정 기간은 나는 10년, 20년 맞습니다. 이렇게 확정을 좀 짓고 싶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선택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확정 기간으로 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돈이 좀 확 필요하시거나 집값이 좀 떨어질 거를 예상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방어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간이 10년, 20년이다 보니까 좀 그런 방법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대부분 주택연금 자체가 거의 국민연금으로 모자라서 나는 집이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는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네.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없으신 분들이 사실 주택연금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처럼 나오는 연금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 또 주택보증공사에서 항상 광고를 하는 게 그 네. 내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속도 내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이제 한편으로 계속 저도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이런 건 어때? 상속 얘기잖아요. 난 가능하죠. 이거 그러니까 못 물려주는 거 아니야? 이거 하게 되면 맞아요. 난 자식한테도 좀 주고 맞습니다. 싶은데 이런 분들 너무 많아서 어때요? 상속할 때 보면 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이 15억 됐다. 차액은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만약에 10억을 했는데 우리가 정신으로 했는데 3억밖에 연금을 못 받았습니다. 7억이 날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그걸 가져가고 차액은 돌려주는 걸로. 그러니까 집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비율을. 금액을. 네. 아. 그러면 나는 근데 이 집이 너무 유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집 정말 재개발 이슈력 너무 좋다. 그러면 내가 받았던 거 토해내면 되는 거죠. 이자까지 해서. 맞습니다. 네. 그 이자가 조금 비쌀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게 좀 고민된다는 자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자녀분들이 신경을 쓰고 나만 생각하신다면 주택연금을 하시지만 자녀분들이랑 고민하실 때는 내가 상환할 때 이자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뭐 자녀가 없으시고 상속 걱정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 꼭 저는 선택을 하시는 게 정말 노후 관리에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중간 해지가 네. 한다고 하면은 그런 가능하죠. 대출도 중간에 내가 돈 모아가지고 상환한다고 해도 그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능? 가능은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연금과 받았던 것과 이자를 같이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집을 팔아야 하거나 급하게 팔아야 하거나 뭐 자녀와 동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잘 안 묻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확실하게 가입 전에 여러 가지 케이스 다 여쭤봐야 됩니다. 정말 이거 중간에 상환하는 게 페널티가 클 수 있으니까 정말 끝까지 내가 정신으로 간다 생각하는 거 아닌 이상은 먼저 권해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건너뛰어서 네. 약간 좀 이제 실용적인 부분으로 네네네네.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주택연금 가입을 그러면 내가 하고 싶다. 네네. 지금 장점도 많이 말씀해 네네. 주시고 종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입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 제일 좋은 곳은 은행 가시는 게 제일 빠를 수 은행?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게 저희가 저희 증권회사가 제가 아무리 주택연금을 하더라도 담보대출 안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상품들은 은행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은행 창구에 가셔서 나 주택연금 뭐 상담 연계해줘 라고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HF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잘 모르긴 하지만 여기서도 직접 상담도 가능하고 시뮬레이션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상담사분들을 통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 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상속보다는 노후를 위해서 이걸 좀 가입하세요라고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분들은 좀 유의하셔야 된다. 정말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실거주 요건 충족이 앞으로 가능하십니까? 평생 혼자 사실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부끼리 사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집에 혹시 담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뭐 등기부등본 한번 떼오라고 하는 게 제가 봐드리는 게 제일 빠르긴 하지만 네. 을구가 깔끔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동거. 1년 뒤에 뭐 아들이랑 합쳐야지. 저는 지금 부모님 밑에 캥거루로 살고 있지만
또 나갔던 제 친구들이 가끔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불의의 사정으로 인해서. 아, 맞아요. 그러면 지금 굳이 가입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무래도 상속과 많이 연기되어 있는 큰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뭐 자녀랑 사이가 너무 안 좋고 나는 나밖에 모르겠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많이 힘듭니다. 자녀분들과 꼭 같이 상담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저는 그냥 내용만 말씀드릴 테니 그 주택금융공사 가실 때 자녀분들과 같이 가서 정말 상담을 받아보시래.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자녀분들 동의하시냐?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실거주 계속해서 좀 실거주 정말 중요합니다. 하고 네, 계시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주택연금 이제 생활비 하시려는 목적이 제일 사실 크시거든요. 그렇죠. 생활비 네. 해결이 다 거의 되는 거예요. 거의 안 되죠. 그러니까 부족할 국민연금과 이 주택연금을 합쳐서 우리가 이거 두 개만으로 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뭐 정도 된다. 그거는 괜찮겠지만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한 우리 생활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있어야 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층 연금으로 하더라도 모자라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많이 모자랄 경우에 고려하는 게 주택연금이다 정도지 주택연금을 먼저 깔아놓고 내 나머지 연금을 세팅한다 이건 아닙니다. 마지막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1부에서는 또 이제 퇴직연금이라든지 연금 네, 얘기를 맞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IRP나 퇴직연금 다른 것들과의 조화를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화를 이제 투자를 앞에서 우리 강미연 어드바이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배당으로 세팅을 해놨다면 대신에 안정적인 주택연금을 어느 정도 세팅을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연금을 하는 거지. 아 나는 IRP 반대로 아까 우리 말씀하실 때 아 나 연금 너무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택연금 얼마나 고정적이고 안정적입니까? 이렇게 안전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령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퇴직하고 나서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 안정적으로 예금하고 싶다. 주택연금이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어서 네. 요약으로 갈까요? 네, 좋습니다. 요약으로 가야죠. 네. 요약해드리면 주택연금은 정말 내 집으로 만드는 월급 통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좋다. 아마 이게 썸네일이 되지 않을까요? 네,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서 그리고 시가 12억 이하 요건이 이번에 해지가 됐지만 이것도 상세한 내용은 아무래도 전문 상담관을 통해서 가진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퇴직연금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저는 4층 연금으로 요즘에는 주택연금이 좀 떠오르는 것처럼 은퇴 포트폴리오를 하시기 전에 저희가 연금만 가지고 저희가 포트폴리오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으신 모든 자산을 저희가 오픈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드리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컨설팅이기 때문에 DC가 메인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연금자산관리센터라고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IRP, 주택연금 그리고 개인 자산까지도 한 번에 다 컨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보다는 강미연 어드바이저님이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마무리 감사드리고요. 아니 말씀 안 네. 하시면 강미연 어드바이저님 집에 가신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아니,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웃음소리로 또 존재감을. 네. 자, 강미연 어드바이저님, 김찬홍 차장님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고요. 코스피 0.28%까지 상승폭 조금 늘렸어요. 3,200을 바라보고 있네요. 3,200 지금 넘었고 넘었어요? 좋네요. 3,200.16 코스닥은 약보합까지 또 올라와 있는 상황. 오늘 하루도 수익 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